자, 카이저 윈도우 메소드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른 윈도우, 그죠? 렉탱귤러 윈도우, 그 다음에 바트렛 윈도우, 해닝 윈도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이 딱 고정이 돼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윈도우면 한 15dB,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 15dB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버려요. 해밍 윈도우 쓰면 얼마 됐어요? 거의 한 51dB인가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이 필터 설계된 게 이렇게 돼가고 요게 51dB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해밍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죠? 렉탱귤러 윈도우는 비교를 굳이 한다면 렉탱귤러 윈도우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데 샤프하게 되는데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은 21dB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15dB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에 따라서 요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블랙먼 윈도우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뭐 70몇 dB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카이저 윈도우가 이걸 통일시켰어요. 유니파이 시켰어요. 통일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걸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저 윈도우는 저 모양이 자, HJ오메가가 이런 특징을 갖도록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스탑 앤 어테뉴에이션이죠. 그죠? 요 간격을 요 카이저 윈도우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값은 뭐냐면 요 리플이죠. 패스밴드 리플. 델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에서 델타 1 올라갔으니까 1 플러스 델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1만큼 떨어졌으니까 1 마이너스 델타 1. 그죠? 요게 패스밴드 리플이에요. 델타 1으로 스윙한대. 그죠? 패스밴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지금 0이잖아요. 그죠? 0에서 요 스윙하는 게 뭐냐면 얼마냐면 델타 2입니다. 요걸 스탑밴드 리플입니다. 자,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패스밴드 리플이 델타 1으로 움직이고 스톱밴드는 델타 2로 움직여요. 요는 윈도우를 이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필터가 나오도록 설계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저 간격은 2 델타 1이죠. 그렇죠. 2 델타 1이라고. 요 간격은 2 델타 1. 그죠? 델타 1 올라가고 델타 1 떨어지고. 스탑밴드랑 패스밴드가 나눌 거면 저 패스밴드 리플이 구간이 2 델타 1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게 패스밴드 리플이라고? 아니, 요거 스윙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저 다른 뭡니까? 버트워스나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그때 뭡니까? 델타였죠. 네, 근데 요 간격은 2 델타 1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네, 그러니까 최대값이 다르죠. 요거는 최대값이 우리 버트워스나 뭡니까? 그 채비셉 할 때는 최대값이 1이었죠. 여기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델타 1이죠. 스케일이 벌써 달라졌죠. 그래서 1 플러스 델타 1으로 최대값으로 노멀라이즈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패스밴드, attenuation. 패스밴드 리플이라고 그럴까요? 저 용어가 조금 그런데 패스밴드 attenuation. 이걸 갖다 AP라고 그래요. AP는 마이너스 20 로그. 전에는 그냥 뭐였어요? 델타 P였죠. 델타 P인데 여기는 뭐예요? 요 간격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델타 로그를 취하면 뭡니까? 디퍼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로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델타 1, 1 마이너스 델타 1.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 체비세편을 버트고스 얘기할 때 요게 델타 P였죠. 그죠? 요게 델타 P. 됐어요? 요거는 이제 데시벨로 주시겠죠. 그 다음 스톱밴드 어테뉴에이션. AS는 마이너스 20분의 요거는 그대로 그냥 뭡니까? 델타 2나 델타 S나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델타 S 이게 바로 델타 2하고 같으니까 오구 델타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dB가. 자, 그러면 우리가 리플 값을 여기 델타 1하고 델타 2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델타 값을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델타 1하고 델타 2가 달라요. 델타 1하고 델타 2가 보통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델타 1하고 델타 2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리플은 요거의 미니멈 값. 델타 1, 델타 2.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델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요거에 마찬가지로 어테뉴에이션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A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 20 로그 델타 이렇게 해서 어테뉴에이션 값.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카이즈 윈도는 어떻게 만드느냐?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카이즈 윈도. WN I0 베타분의 I0 베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분의 n 제곱 2분의 1승 식이 벌써 복잡해지죠. 그럴 때 n은 2분의 7 2분의 m 여기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M은 뭐냐면 필터의 오답니다. 필터 오답.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의 길이는 우리가 n으로 쓸 거예요. 필터 랭스. 그러면 랭스하고 오다의 관계는 뭡니까? 필터의 랭스는 오다보다 하나 많죠? n 플러스 1이죠. 맞아요? 3차 필터, 오다가 3차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1 플러스 A1G-1, A2G-2, A3G-3 이라면 이게 지금 오다가 뭡니까? 3이죠. 필터는 개수가 몇 개 돼? 하나, 둘, 셋, 넷. 필터 개수는 하나 많잖아요. 그죠? 랭스가 항상 오다보다 하나가 많아요. 그죠? 오다에 하나를 더하면 필터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FR 필터. 요게 바로 FR 필터의 개수잖아요. FR 필터 개수의 길이는 오다. 이게 오다가 3이죠. 오다보다 하나 많죠. 그래서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관계식이 성립해요. 필터의 길이는 오다보다 하나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요 베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쉐이핑 파라미터라고 그랬어요. 쉐이핑 파라미터. 또는 다른 사람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이드 로브 레벨 프레모트라고 그래요. 사이드 로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 베타 값이 아까 사이드 로브를 컨트롤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아까 요거하고 요거 간격을 갖다 떨어뜨리는 사이드 로브가 작아지게 하겠다가 많이 떨어지게 했다가 뭐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었다. 요 사이드 로브 레벨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값이라요. 베타 값이.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베타를 0을 집어넣으면 렉탱글러 윈도우가 돼요. 가장 나쁜 윈도우죠. 베타를 0을 집어넣으면 렉탱글러 윈도우하고 똑같아요. 성능이. 제일 나쁜 거죠. 사이드 로브 레벨을 가장 디퍼런스가 작게 만든 거죠. 그죠? 메인 로브하고 사이드 로브 그 간격을 가장 작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3일 때 이게 해닝 윈도우가 돼요. 해닝 윈도우. 그 다음 베타가 6일 때 해밍 윈도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윈도우 하나 가지고 렉탱귤러 윈도우가 됐다가 바틀렛 윈도우가 됐다가 해닝 윈도우가 됐다가 해밍 윈도우가 됐다가 블랙몬 윈도우가 됐다가 온갖 윈도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요게 윈도우 메소드에서는 요놈이 통일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을 거의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요거 I0X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I0X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일종 수정된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I0X가. 이 펄스 카인드인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이게 오다가 제로니까 제로스. 제로스 오다.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자, 이 함수는
이거는 계산기에 이 함수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규먼트만 집어넣으면 값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 플러스 여기 0이 아니고 1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2분의 x의 k승의 제곱 요걸 갖다 쭉 더하면 그래서 이걸 어떤 모양인지 대충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1 플러스 k가 1이면 1 팩토리얼 분의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x의 k가 1이니까 1승이죠. 요거의 제곱이죠. 여기 1일 때 k가 1 들어갔을 때 그 다음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2 팩토리얼 분의 1 2분의 x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1 2분의 x의 제곱 이거 여기 1승 2승 그 다음에 여기 3승이죠. 3승의 제곱 3까지만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 1 플러스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4죠. 2는 4, 2의 제곱은 4잖아요. 4 곱하기 2니까 8이죠. 뭐가 돼요? 8분의 그대로 둡시다. 요거 그대로 2분의 1을 그죠?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x 제곱 이렇게 맞아요? 전체 제곱이 맞아요. 여기 2분의 요거는 맞죠? 1승 2승이니까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팩토리얼이 2이죠? 그 다음 2분의 x의 제곱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팩토리얼은 6이죠?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x의 3승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요거는 뭡니까? 4분의 x니까 0.25 x제곱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3차까지만 하면 거의 막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차까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식을 만들고 있어요. 0.25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64분의 x4승. 그럼 요것도 그냥 나중에 0.25는 나중에 지금 4분의 1 x.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48인가요) 네. 네, 48에 제곱에 x 6승인가요? 예, 이걸 갖다 미리 제가 계산해 봤어요. 1 플러스 0.25 x제곱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64분의 1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0.015625 4승. 그 다음 48의 제곱도 두드려 봤더니 0.000434
x 6승.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게 뭘, 어테뉴에이션 계산할 때 델타 1하고 델타 2를 알아야, 그죠? 델타 1하고 델타 2를 알아야 요거의 미니멈 값을 취해서 델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델타로 가지고 어테뉴에이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때 AP, AS가 데시벨 값으로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이 주어지면 델타 1, 델타 2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쉽죠. 요거는 그냥 바로 뭡니까? 여감수 취하면 되니까, 그죠? 로그의 여감수면 뭐예요? 마이너스 20분의 AS. 예, 로그의 여감수, 요거 로그 10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10의 지수성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일단, 로그 10 델타 S. 그죠? 그래서 델타 S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델타 S 하지 말고 델타 2죠. 델타 2, 델타 2. 요거 여감수, 지수성, 10의 X성 하면 여감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S. 그죠? AS가 데시벨 값 주어지면 요거로부터 델타 2가 계산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버트버스하고 체비세프 할 때하고 달라진 건 요거죠. 요거니까 요게 주었을 때 델타 1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분의 AP는 로그 1 플러스 델타 1, 1 마이너스 델타 1이잖아요. 델타 1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먼저 여감수 취하죠.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는 로 1 플러스 델타 1, 1 플러스 델타 1, 1 마이너스 델타 1. 델타 1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델타 1은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 1 플러스 델타 1. 그죠? 자, 그래서 델타 1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쪽으로 넘깁니다.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그죠? 여기 요쪽이 델타 1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 델타 1. 그죠? 그래서 델타 1 풀 수 있죠. 델타 1은 뭐예요?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P.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유튜브 동영상 뭐 보시고 이거 푼 거 보시면 식을 이걸 안 쓰고 이걸 쓰고 있어요. 델타 1은 미리 뭘 곱합니까? 10의 20분의 AP를 양쪽에 곱합니다. 부분 분자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0분의 플러스 AP 1 마이너스
예. 혹시 유튜브 보시면 식을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양쪽에다 뭘 곱한 거예요? 부모 분자에다가 10의 20분의 AP, 10의 20분의 AP를 양쪽에다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의 20분의 AP,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결국 요 식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1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델타2 계산할 수 있죠. 요 값 중에 작은 값을 우리가 델타라고 한다. 그죠? 델타. 그러면 요거에 이제 로그로 바꾼 게 어테뉴에이션이에요. 어테뉴에이션. 자, 이 어테뉴에이션 값에서 아까 베타 값이 있었죠. 윈도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베타 값이 저 A 값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공헌한 게 바로 이거죠. 베타 값을 A에서 스탑 앤드 어테뉴에이션에서 베타 값을 얼마 쓰라 그 식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지울게요. 베타 값 결정하는 식이 네, 여기 있네요. 자, 베타 값은 자, 이 사람이 차단냈어요. 카이저라는 사람이 0.1102 A-8.7 그 다음에 0.5842 A-21 0.4 플러스 0.07 886 A-21 그 다음에 0. 자, 그럴 때 이걸 경계치가 바로 뭐냐면 A가 50보다 클 때 이 식을 쓰고 A가 21부터 54일 때는 요 값을 쓰고 그 다음에 A가 21보다 작을 때 이걸 완전 이거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이죠. 자, 이게 이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저 식을 만들어냈어요. 쉐이핑 파라미터 구하는 식을 어테뉴에이션 값 있죠. 이 어테뉴에이션 값만 주어지면 베타를 저렇게 해서 계산하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스톱 밴드 어테뉴에이션이 가진 윈도우를 갖다가 설계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카이저 윈도우에서 공헌한 게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요 식을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수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저 식을 갖다가 건사시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윈도우 계산할 때 베타 계산됐죠? 그죠? 저기서 요거 패스밴드, 스톱밴드, 어테뉴에이션이 주어지면 델타가 나와가지고 어테뉴에이션 값 A가 계산되죠, 그죠? 이 A 값에서 뭐가 결정돼요? 쉐이핑 파라미터 베타가 결정되죠? 그럼 이 베타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니까 I0 계산하는 식 여기 주어졌죠? 응?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까 여기 I0 X잖아요, 그죠? X 자리에 요 베타 계산된 베타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베타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알파는 뭐야? 알파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알파는 다른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알파는 뭡니까? 2분의 M. 뭡니까? 딜레이 되는 값이죠. 딜레이. 코잘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절반을 시프트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이거 딜레이 값이에요. 딜레이 값. 요거, 오다입니다. M은 오다입니다. M은 오다. 오다의 절반. 그게 바로 시프트 시켜야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알파 주어져 있죠. 베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제 다 설계가 문제는 이제 저 값 계산하는 게 이제 뭐 까다롭게 나고 혹시 계산기에 따라서
HP 프라임, 저번에 얘기했던 HP 프라임은 요거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매뉴얼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캘큘레이터에 베셀 펑션 저거 계산해주는 함수가 미리 내장이 돼 있는지 있으면 그냥 값을 그냥 막바로 이거 안 쓰고 막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값이 계산되겠죠. 매트랩이나 또 뭐죠? 여러분들 뭐 파이썬 쓰는 그 툴에는 다 함수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함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거 방법은 이제 다 설명했어요. 카이즈 윈도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이즈 윈도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FP가 400Hz고 그 다음에 FS가 800Hz. 이거 아날로그 주파수죠, 그죠? 아날로그 주파수로 지금 주어졌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 이 FS는 샘플링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가 2kHz. 자, 그 다음에 패스밴드의 어테뉴에이션. 패스밴드 어테뉴에이션이 3dB. 그 다음에 스톱밴드 어테뉴에이션이 25dB. 자, 그러면 요게 아날로그 주파수니까 우리가 디지털 주파수로 바꿔야 되겠죠? FP하고 요 FS가 주어지면 오메가 P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메가 P는 우리 디지털 주파수를 아날로그 주파수 디지털 주파수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2파이 공식이 FP분의 F. 그죠? 요 값이 이 아날로그 주파수 2파이, 요게 아날로그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는 2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매핑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파이분의 샘플링 주파수 2K, 그죠? FP가 얼마야? 400.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오메가 P는 0.4파이. 왜냐하면 요 2 상쇄되고 400을 100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0.48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에서 똑같은 요령으로 요거 2배 차이잖아요, 그죠? 2배잖아요. 요것도 2배니까 0.88가 되겠죠. 계산 하나만 하나, 그죠? 안 맞죠? 0.88.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계산됐죠. 오메가 P, 오메가 C.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카톱 주파수 요 사이, 요 평균값 있죠. 오메가 P하고 오메가 S의 평균값을 우리가 카이즈 윈도에서 이걸 갖다 카톱 프리퀀시라고 해요. 오메가 C. 저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한다는 거냐면 이상적인 필터가 이렇게 되게끔. 요놈 필터가 되게끔 설계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오메가 C가 카톱 프리퀀시인데 오메가 C가 바로 뭐냐면 요 오메가 P하고 오메가 S의 중간값,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C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오메가 P 플러스 오메가 S. 두 개 값의 평균값을 카톱 프리퀀시라고 이제 이상적인 필터에 이제 빨간색 모양으로 필터가 설계되도록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2분의 0.4파이 더하기 0.8파이
그러니까 0.6파인가요? 네. 그 다음에 오메가 P하고 오메가 P하고 오메가 S의 디퍼런스 있죠? 이게 뭐냐면 트랜지션이죠, 그죠? 트랜지션 밴드가 되겠죠, 그죠? 델타 W. 트랜지션 밴드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P. 그 디퍼런스가 트랜지션 밴드가 돼요. 트랜지션 밴드. 트랜지션 밴드 위드스. 요거는 카톱 프리퀀시. 카톱 앵글러 프리퀀시 정확하게는. 그러면 0.8파이 마이너스 0.4파이니까 0.4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지웠죠. 델타 1, 델타 2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거는 뭐로 가지고? AP, AS 주어진 거로부터 델타 1, 델타 2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델타 2부터 하면 델타 2는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S. 어디 갔네? AS가 네, 델타 2는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S죠, 그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0분의 AS가 지금 얼마로 주어지냐면 25dB로 주어졌어요. 25. 자, 이것도 미리 제가 계산을 하니까 0.05623. 자, 이건 다 계산기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델타 1 계산해야 되죠. 요거보다는 지워버리네. 플러스 된 식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자, 델타 1. 델타 1은 10의 20분의 AP 플러스 1, 10의 20분의 AP 마이너스 1. 그죠? 요거. 요것도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0.171. 0.171.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이게 나오니까 이제 델타 결정이 되죠. 델타는 뭐예요? 미니멈 델타 1, 델타 2. 요거의 작은 값. 요게 작죠. 그러니까 0.05623. 자, 그러면 우리가 쉐이핑 파라미터 결정하기 위해서는 A 값 계산해야 되죠. 어테뉴에이션. 자, 어테뉴에이션 A는 마이너스 20 로그 A, 그죠? 자, 그래서 요 델타 값 주어줬으니까 어테뉴에이션과 여기다 집어넣어 계산하면 A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했더니 25가 나온 것 같아요. 25dB. 자, 뭘 써야 돼요? 식을. 베타 값 계산하는 식은 25dB니까 여기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 식을 써야 돼요. 베타 값. 그래서 베타는 저 중간에 있는 식으로 돼요. 0.5842. 0.5842 A 마이너스 0.4성
플러스 0.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베타가 얼마 나오냐면 1.37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딜레이 되는 값 있죠, 알파. 이 알파 값을 계산하는 식을 아까 빠뜨렸네요. 알파 값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딜레이 되는 값. 베타 값, 이거는 그거죠. 어테뉴에이션 값을 조절하는 쉐이핑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딜레이 주는 값, 요걸 또 결정해 주는 그 값이 요거 A 값 알고 있으면 이제 됩니다. 알파 값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식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여기 같이 알파, 베타. 저기에 들어가는 요거는 딜레이 파라미터죠. 알파는 2분의 m이죠. m이 오다라고 그랬어요. m이 오다입니다.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그 카이저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수치 해석을 통해 갖고 2.285. 아까 그래서 왜 델타 W 계산했냐면 여기 델타 W 계산해 놓은 게 요때 써먹습니다. 2.285 델타 W. 그 다음에 아까 A 값 계산하는 거 있죠. 어테뉴에이션 값. A-7.95. 7.95. 네. A 값, 델타 W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계산된 델타 W하고 A 값 집어넣어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느냐면 5.92가 나온다. 5.92.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를 써야 되겠어요? 알파가 딜레이 시키는 건데 소수점 있는 건 딜레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5를 써야 되겠어요? 6을 써야 되겠어요? 6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구에 뭐냐면 플로어 값을 써야 돼요. 플로어 값. 플로어 값. 그래서 알파는 6을 써요. 알파가 뭐였어요? 오다의 절반이죠. 그러면 필터 랭스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응? 필터 랭스는 자 먼저 오다가 뭐가 돼요? 오다는 2알파죠. 12차입니다. 그죠? 12차니까 필터의 랭스는 필터의 랭스 n 2n 랭스는 오다보다 하나 많죠? 네, 여기 바로 보면 필터의 랭스. 필터 랭스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알파가 주어졌다면 필터 랭스는 뭐냐면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필터 길이 계산은. 오다하고 랭스하고 한 개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게 항상 우리 윈도우가 어떻게 됐어요? 윈도우가 요게 0, 1, 2, 3,
4, 5,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니까 필터 토탈 길이가 어떻게 돼요? 13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바로 요게 결국 뭐 아까 저 계산해놓은 알파 있죠? 알파 값이 알파 그죠? 요 맨 마지막 값이 바로 뭐냐? 알파. 요게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난코잘 필터잖아요, 그죠? 코잘한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만큼 시프트 시키면 코잘한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모든 윈도우가 카이즈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즈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함수니까 13개를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거 값이 대칭이에요.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 같고 요 값하고 요 값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값하고 6의 값하고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 값을 13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뭡니까? 몇 개만 계산하면 7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0에서 6까지만. 그래서 W0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요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자, 너무 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가 미리 계산해서 해서 집에서 한번 검증해 보세요. W0는 1입니다. 그 다음에 W1하고 W-1이 같죠.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989. 989. 그 다음에 W2, W-2가 값이 같은데 이걸 계산하면 0.9576. 76. 그 다음에 W3, W-3 값이 같은데 계산하면 0.9099. 0.9099. 그 다음에 W4, W-4 0.8439. 그 다음에 W5, W-5 계산하면 0.7644. W6 마이너스 W 마이너스 6. 하면 0.6699. 자, 윈도우를 계산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윈도우 함수 이제 계산했죠? 윈도우 함수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개수하고 윈도우 함수를 취하면 되죠, 그죠?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유닛 샘플 리스폰스는 우리가 식을 알고 있죠. 자, 뭡니까? desired 유닛 샘플 리스폰스가 HD 쓰기로 했죠. 이 D는 뭐냐면 desired, 원하는 유닛 샘플 리스폰스. 자, 요거는 우리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N 파이,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파이 N 오메가 C.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는 이거죠.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 요걸 갖다가 얘가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갖다가 인버스를 취하면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취하면 저게 나온다는 걸 저번에 증명했죠. 저거는. 그다음에 m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계산해야 돼요? HD0 HD0는 얼마야? 나오겠죠? 그 다음 HD1 HD-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저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HD 6까지 그죠? 계산할 수 있죠, 다? 요거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6 집어넣으면 되니까 뭡니까? 6 집어넣으면 되니까 6파이분의 사인 6 곱하기 오메가 C는 아까 계산된 거 있었죠? 쭉 붙나? 오메가 C 계산해 놓은 여기 있죠? 네? 오메가 C 계산해 놨죠, 그죠? 카토 프리 것이 0.6파이.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0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일 때는 0분의 0이 되니까, 그죠? 0분의 0이 되니까 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되죠?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n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분의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n 오메가 c 되고 오메가 c가 튀어나오죠, 그죠? 미분하면 n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갖고 n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래갖고 요 자리에 n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파이분의 오메가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요 HD 제로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 0은 항상 요 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파이분의 오메가 c 파이분의 오메가 c는 뭐였어요? 0.6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0.6이 결정이 됐어요, 그죠? 0.6. 나머지는 요 식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내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저거는. 자, 그러면 자, 이상적인 로페스 유닛 샘플 리스폰스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설계된 이제 프랙티컬한 실제로 설계된 디자인드 로페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 유닛 샘플 리스폰스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HN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디자이어드 요 계산된 값에다가 그다음에 뭘 곱해요? 윈도 함수를 취하라고 그랬죠. 네? 윈도 함수를 취해서 13개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n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2분의 n까지. 자, 그래서 한 개만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 H0는 뭡니까? HD0에다가 윈도 함수값 W0를 곱하면 되죠. 자, HD0 아까 계산해내서 0.6이죠. 0.6에다가 그 다음에 카이저 윈도 함수의 W0 일단 항상 값이 1이죠. 1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0.6 결정이 됐죠. 0.6. 자, 그래갖고 H1 마찬가지로 뭡니까? HD1 곱하기 W1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H6 요거는 뭐하고 가냐면 이거는 H-1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H-6하고 같아요. 그죠? 6은 어떻게 하면 돼? HD6에다가 곱하기 W6를 곱하면 되죠. 자, HD6는 아까 요거 계산하는 게 요거죠. 6파이분의 사인
6 곱하기 0.68 요거 계산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W6는 0.6695 이거 계산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카즈 윈도가 다른 윈도보다 많이 복잡하죠. 알파, 베타 값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파라메터, 그 다음에 쉐이핑 파라메터 계산하고 하는 걸 카즈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굉장히 공헌한 거죠. 그 당시에서는 엄청난 공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톱 밴드 어테뉴에이션이 가변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윈도우 메소드에서 통일된 방법이 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필터를 설계하게 되니까 요것도 뭡니까? Y축 대칭이죠. 요것도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설계된 필터도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대칭이겠죠. 그죠? Y축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된 필터가 HN이 뭐 설계된 게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에 값이 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게끔 필터가 설계돼서 나오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필터가 설계돼서 나왔다면, 요거의 대칭으로 지금 여기 값이 요거 같고, 요거 값이 요거 값 같게끔 이렇게 설계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6만큼 딜레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n이 0의 축이 이제 이게 되겠죠. HTN은. 요거는 지금 뭡니까? 난코자란 필터잖아요. 그죠? 코자란 필터 만들기 위해서 6만큼 딜레이 시키면 실제 이제 코자란 필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빨간색. 여기 n이 이제 0일 위치는 여기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코자란 필터가 만들어지게. 그래서 코자란 필터로 설계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거는 아직 난코자리죠. 난코자림인데 코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자, H0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H-1이 첫 번째 성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H-1이 뭐가 되게끔 코자라게 될 때는 H0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코자라게 되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코자라게 만들면 요게 지금 첫 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죠? 필터의 첫 번째 개수가 돼야 되고 요게 뭐냐면 H0. 그다음에 요게 H1. 요게 H2. 요게 H3. 요게 H4, 요게 H5, 요게 아까 난코자일 때 0번째가 뭐가 됩니까? H6가 되겠죠. H6. 그 다음에 요게 H7, H8, H9, H10, H11, H12 이런 식으로 설계 돼요. 그죠? 이제 코자란 필터. 여기 이제 파란색은 코자란 필터. 코자란 필터. 자, 그래서 요는 우리가 설계된 FR 필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한다면 요 H0하고 뭐하고 같아요? H0하고 뭐하고 같아요? 요 값하고 H0 값하고 요거는 뭐예요? H10이죠. H10이죠. 10인데 지금 우리가 필터 랭스가 뭐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n이 뭐예요? 13이죠. 13이니까 즉 결국 이게 뭐죠? H13-1하고 같은 거죠. 응? 그 다음에 H1은 어떻게 돼요? H1은 H10이라고 같죠. H1은 H10이라고 값이 같죠. 요거는 결국 뭐예요? H13. 이게 잘못돼.
이렇게 14-1 12-0 그죠? 12-0 요거는 뭐야? 12-1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HI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M-I 맞아요? M이 뭐냐면 오다입니다. 오다. 이 지금 한 개 작은 거니까 오다가 12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설계된 FR 필터는 이걸 만족해야죠. M 어디, I는 어디 있어? 어디까지? 마이너스 2. I는 어디 있어?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n까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된 FR 필터는 요 성질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대칭이고 요거하고 값이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조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R 필터는 시메트릭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시메트릭 FR 필터로. 시메트릭. 근데 어떻게 또 설계하면 지금 여기서는 자, 요 성질을 갖게 되면요. 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시메트릭한 필터의 배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니어 페이즈가 돼요. 리니어 페이즈. 시메트릭 FR 필터는 우리가 주파수 특성을 해석해 보면 항상 리니어 페이즈가 돼요. 리니어 페이즈.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파수를 딜레이 값을 알파, 아까 오다의 절반이 뭐였어요? 딜레이 값이었죠. 모든 주파수를 알파만큼 딜레이를 주기 때문에 신호 왜곡이 안 생겨요. 리니어 페이즈의 좋은 점이 뭐냐면 디스토션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거죠. 모든 주파수를 같은 딜레이 값을 주니까 입력의 스펙트럼 모양이, 출력 스펙트럼 모양이 같은 거죠. 왜곡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신호 처리할 때는 리니어 페이즈의 FR 필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 처리할 때는 사람 눈이 위상에 반응을 하거든요. 위상이 찌그러지면 같은 그림인데도 위상이 찌그러지게끔 넣어버리면 다른 그림으로 보여요. 사람 눈은. 위상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귀는 사람 위상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위상이 찌그러져도 같은 소리를 들려요. 네? 사람 귀는 위상에 반응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눈은 위상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디스토션이 없게끔 만들려면 리니어 페이즈 스크턴을 가진 필터를 써야 되니까 결국 뭘 써야 되겠어요? 영상 처리할 때는 FR 필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리니어 페이즈 특성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FR 필터는. 자, 선형 특정 리니어 페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시메트릭 FR 필터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했던 HN이 좀 더 저랑 너무 HN이 HM-N 요건데 아까는 값이 부호가 같았죠. 요거. 요렇게 돼도 부호가 뒤집어져도 리니어 페이즈가 나와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지
요거는 HN이 HN-M. 이렇게 됐을 때 시메트릭이 됐으니까 요거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요? 엔티시메트릭. 그래서 FR 필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메트릭 FR 필터, 엔티시메트릭 FR 필터. 두 개 다 리니어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덤으로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리니어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상 처리에서는 시메트릭 또는 엔티시메트릭 FR 필터를 영상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관계하고 이 관계가 있으면 왜 리니어 페이지가 나오는지 그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FR 필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네 종류가 있는데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자, 그럼 뭐를 가지고 나누는 거냐? 요 두 개는 시메트릭 FR 필터예요. 예. 그럼 요 두 개는 엔티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 자, 그러면 타입 1하고 1, 2 이거 나누는 건 뭘 가지고 결정하겠어요? 필터의 길이 가지고. 요게 랭스가 타입 1은 랭스가 odd 랭스입니다. odd. 홀수 랭스에. 요거는 even 랭스. 마찬가지로 odd 랭스. even 랭스. 자, 이렇게 했던 학생이 와갖고 막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동영상에 따라서 여러분 동영상 누구 걸 봤냐에 따라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랭스를 안 하고 뭐를 가지고 했냐면요. 오다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뭡니까 이게 even 오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오다로 가지고 나눠놨고 어떤 교과서는 랭스로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even 랭스 이거 학생이 쳐다보고 교수님 다른 데서는 이걸 even이라 하던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잘못 봐서 그래. 랭스하고 오다가 1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